안녕하세요. 철투의 김철호입니다. 오늘은 봉확정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봉확정의 원리는 그냥 제가 지어낸 말인데요. 이 봉이 확정된 이후에 이제 매매를 해라 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 바이비트 BTC USDT 일봉 차트고요. 5이평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현재 봉은 아직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봉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그 이전 봉들은 다 값이 확정이 되어 있어서 변하지 않는 값들입니다. 현재 봉에서는 물론 시가는 처음 시작할 때 고정이라서 변하진 않지만 고저 종값은 계속 바뀌고요. 이 이평선도 종가에 따라서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가 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서는 이 이평선을 깨고 내려올 수도 있지만 다시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평선 돌파 매매를 한다 라고 했을 때는 이 종가가 이평선 위에서 마감을 하는지를 보고 그 다음 봉에서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차트에서 보시면 어제 이 이평선을 뚫었죠. 가격이 밑에 있다가 어제 뚫었는데, 그러면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면은 이 이평선 자리부터 매수를 했으면 1% 정도 더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일봉에서는 이평선 값이 있긴 하지만 이 이평선 가격에서 절대로 매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이평선 값은 이 봉이 마감하는 시점에서 값이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이 봉이 이평선을 뚫는 시점에서는 이 이평선 값이 더 낮았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평선은 평균 값이기 때문에 이전에 4개 봉의 종가들은 다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 현재 이평선의 값을 바꾸는 것은 현재 봉의 종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봉의 종가가 올라가면 이평선도 살짝 올라가요. 그리고 내려가면 이평선도 살짝 내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평선보다 위에 마감을 했다는 것은 이평선을 뚫는 시점에서는 이평선도 같이 올라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몸통 안에서는 이평선이 약간 낮은 값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봉의 잔상이라는 지표를 만들어 봤는데요. 이것은 1시간 봉 기준에서 그 해당 일봉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 이 11월 14일 기준을 보시면은 11월 14일 9시에는 이러한 모양의 일봉을 볼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일봉 모습을 보면은 양봉으로 유지되었다가 음봉으로 전환되기도 하고요. 다시 양봉, 음봉으로 전환되기도 했다가 막판에 크게 올려주면서 양봉으로 마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 중에 가장 마지막에 있는 시간대에 이 캔들은 일본 캔들과 100% 똑같은 값을 나타내게 되고요. 이 이평선도 가장 마지막에 값이 일봉에 있는 이평선 값과 동일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하루 동안에 이평선을 언제 돌파했는지 보려면은 이제 종가랑 비교를 해보면 돼요. 이평선이 종가 위로 올라오는 시점 9시 때 돌파를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의 이평선 가격은 64,653으로 일본 기준보다 낮아요. 아까 예상했던 것처럼 좀 낮습니다. 근데 얘도 이제 봉 확정 원리에 따라서 얘가 확정된 시점은 이 봉 마감된 시점이기 때문에 이것이 돌파하는 시점에서는 이 이평선 값보다는 더 낮았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1분봉 기준으로 해서 보면은 그 값이 비교적 정확하게 언제 돌파를 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처음에 9시 11분쯤에 돌파를 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때 이평선 가격은 64,578이고요. 이것도 이제 봉 확정 원리에 따라서 이제 초시간대로 봐야 되는 거예요. 정확한 돌파 가격을 알려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실적으로 그 낮은 시간대에 지표의 값과 비교해서 어떤 뭐 돌파했을 때 가격을 얻어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돌파했다가도 다시 내려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또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그런 게 또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어제 같은 경우를 보면은 지금에 와서 봤을 때 값이 다 확정되었기 때문에 돌파를 해서 마감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만, 어제 이제 하루
종이를 보면은 처음에 이평선을 돌파를 했다가도 이제 오후 5시쯤 되면은 이평선 밑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럼 이 시점에서는 다시 올라갈 수 있을까를 이제 100% 확신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여기에서는 또 이제 뭐 매도를 한다거나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몇 시간 후에는 또 다시 돌파를 했습니다. 근데 또 몇 시간 후에는 또 밑으로 내려갔어요. 그럼 이때마다 계속 포지션을 바꿀 것인가? 매매가 잦아지기 때문에 수수료도 많이 나가고 결국에는 이것이 양봉 마감이 되어서 그래도 매수를 유지하는 것이 이제 말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건데, 만약에 이제 돌파를 한 상태에서 다시 밑으로 내려가서 아래에서 마감을 했다면, 예를 들어서 윗꼬리로 뚫어주는 그런 상황인 거죠. 굳이 찾아보면은 이렇게 7월 18일에 돌파했다가 다시 내려오는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에서 다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그것이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봉이 확정된 값들을 보면서 저기에서 매수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가능하더라도 좀 제약사항이 많아요. 낮은 시간대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그 백테스트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줄어듭니다. 1분봉으로 봤을 때는 10월을 볼 수가 없어요. 11월까지만 이제 제공이 되고 있는 걸 확인했고요. 그러면은 또 그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뭐 5분봉이나 뭐 1시간 봉을 택해야 하는데, 그러면 또 이런 봉 확정의 그 원리에 따라서 계속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지나고 나서는 다 보이지만 그 시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봉이 확정된 상태의 값을 가지고 단일 시간대 차트에서 전략을 찾아내는 방법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런 방법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좀 이해를 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현재 실시간봉에서는 이 보조지표도 같이 계속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실시간보다는 그런 보조지표와 가격값들이 다 확정된 이후에 계산해서 하는 방식이 백테스트 신뢰도나 그 수수료 면에 있어서 더 권장이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는 전략 짜기도 어렵고, 저는 이제 시도는 안 해봤는데 아마 많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차라리 단일 시간대 차트에서 봉 확정된 값을 가지고 전략을 찾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해서 좋은 전략을 찾을 가능성도 있을 겁니다. 자, 이 지표 스크립트는 카페에 올려드릴 테니까요. 어떻게 구현됐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댓글이나 카페에 글로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